예, 화랑님 어서오세요.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태네님 어서오세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F님 어서오세요. 네, 이 지금, 오늘은 손님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저녁에 딱 한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 손님이, 아, 돈이 없대요. 처음 온 손님인데, 단골도 아니고,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도 맡겨 가라 했더니 카드를 놓고 가겠다. 놓고 가시라 해서 혹시나 해서 손님이 이제 방송할 생각에 이제 간 다음에 혹시나 해서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카드 사고 카드더라고요. 사고 카드.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이 마이너스 매출. 네, 대깨우님 어서 오세요. 계속 웃고 있어요, 누나가. 이렇게 이런 사고가 터지면 웃어야죠. 그냥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한 달에 한 건 정도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거라고 그냥 대손 충당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장사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인드라 소설을 봤나? 무전치시. 한 달에 한 건씩 꼭 있어. 안녕, 갈쿠트님 어서 오세요. 네.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한 분만 더 오시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9분 오셨네. 네, 10분 오셨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맞아세! 힘내세요, 여러분. 인더라도 힘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444회 특집입니다. 9월 2일 억설타임즈쇼 이널리 반중 몽골 박사 김정민 대 친미 국유본론 인드라 철수영 김소연 잭선생 성렬영 김부선 김태우 골룸박 4.15 재건표 인쇄업자 아우지언니 깡미 채국 물망초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하여튼 싱크대를 철거해서 3일 동안 이제 집에서 밥을 못 먹는데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집수리에 들어가니까 미안해서 나타샤가 앞집에다가 그 케이크를 돌렸나봐요. 그걸 딱 받아먹자마자 이 사람이 다음날 이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딱 만났는데 자기 아들한테 집을 물려준다면서 집수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지 말든가 케이크를 아니면은 받았으면 이쪽도 답례가 와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 근데 양쪽 집이 다 지금 저쪽은 이제 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수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수리하고 아파트가 시끄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카가 가성비가 거의 안 좋은 미카 많이 먹지 않아요. 그냥 영원한 10대 소녀. 이 미카 영원한 야생 고양이 미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침대에다 설사를 했어요. 미카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걔가 보통 되게 깔끔한데 고양이가 침대에 설사를 할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들이. 소전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고양이도 힘내 우리 미카 프리. 자, 영등포 재건표 40년 인쇄업자 박정희 케네디 같이 갑시다. 바이든 탄핵 남중국해 몽골 박사 김정민 잭선생 철수영 김기현 이준석 성렬영 편들다 H와 유승민 맹붕 김부선 이재명 골룸박 기후변화 유동열 유물망초 아우지언니 주성아 김길선 깡레이더 손흥민 김태우 제임스 이런 제목입니다.
아, 생각난 김에 뭐죠? 예. 미카가 잘하는 게 이렇게, 예, 항상 숨어 다니는데 얘는, 예, 미카의 특징은 항상 숨어 다니는데 만나면, 예, 이상하게 울어요. 예, 걔 미카 특유의 하면서 눈을 깜빡거려. 예, 고양이가 눈을 깜빡거리면 이제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 주인하고 눈 맞춰주는 거거든요. 예, 주인 좋아해. 이런 표시를 고양이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깜빡거립니다. 몇 번. 예, 그것도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해요. 그냥, 예, 그냥 집사들은 그런데 껌뻑 죽어가지고 갑자기 왜 미카 얘기하나? 자, 각고토님 먹튀. 자, 눈키스. 우리 테드님이 잘하시네. 뭐 키우시니까 잘하죠. 자, 9월 1일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싶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444회, 뭐 444, 666, 뭐 있어 보이잖아요. 네, 숫자가. 네, 이런 게 수비약이지. 네, 아무런 의미 없어. 444. 괜히 특집. 네, 아무런 의미 없어요. 444, 666. 네, 그냥 우연의 일치지. 333, 333, 444, 555.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1666년 666이네. 런던 대화제. 이 런던 대화제 사건이, 예, 국유본론 역사에서 중요한 게 런던 대화제로 인해서 영국에서 프리메이슨, 근대 프리메이슨, 그 전에 메이슨이 있었는데, 예, 프리메이슨 운동이, 예, 이 런던 대화제가 계기가 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런던 대화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런던 대화제 사건 이전까지는 영국은 아직, 예, 영국은 아직 세계 제국 중심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여전히 유럽 변방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근데 런던 대화제를 겪으면서 그 이후부터, 예, 프리메이슨 운동이 본격 전개되면서부터, 예, 영국이 세계 제국으로서 국유본 국가로서 자리매김된 거죠. 그래서 국유본론 역사에서 런던 대화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은혜리님 옛다 닌겐 됐느냐? 무슨 숙자님 어서 오세요. 피식.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강우규 서울역에서 사이드 마포턱에 폭탄 투척 19년 45년에, 예, 미주류에서, 예, 반미 아베빠들이 항복했죠. 그 다음에 호찌민이, 54년인가, 예, 베트남 독립 선언했는데 호찌민이 재밌는 게 69년인가에 호찌민이 사망합니다. 예, 독립 선언한 날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24군단 존 하지 중장이 서울에 주둔한 날이다. 그 다음에 2007년에, 예, 반쪽노면 정권 시절이죠. 반쪽노면 파시 정권 시절이죠. 탈레반이 한국인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9년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탄생한 날입니다. 예, 오늘이 안중근 의사 탄생한 날이고, 또 그리고 재영이 형! 최재형 맞죠? 예, 태어난 날이고, 또 인드라가 좋아하는, 예, 정말로 컨셉이 아니라 진심으로 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만한, 예, 남자 배우죠. 키아누 리브스,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태어난 날이 64년. 인드라하고 나이가 한 살 차이다. 키아누 리브스, 예, 영원한 우상. 예, 인드라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이네요. 예, 인드라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 키아누 리브스가. 영원한 노숙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973년에, 예, 터키 반지의 제왕, 예, 사망했네요. 또 반지의 제왕 재밌게 봤죠. 자, 이렇게 9월 1일이 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날짜도 이거 알고 보면 다 그냥 숫자 노름이에요. 별 의미 없어. 큰 의미. 자, 그리고 추부기의 정세 분석, 남중국해, 네, 분쟁이 심각해지죠. 네, 이들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한TV
이기는 한꺼번에 다가온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한방송. 이것도 이제 남중국해 얘기고. 바이든 대통령 아프간에서 굴욕당한 미. 웃지마 웃는 게 아닌 중국과 러시아 연합뉴스. 자, 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엄살 부리는 거예요. 엄살 부려줄 땐 부려줘야 되거든. 미국이 엄살 부리면 큰 세계사적 격변이 일어난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엄살 부리는 거예요. 엄살을 부리는데 제대로 해야지.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화당 원내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탄핵?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다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간 우세할 수도 있는 전망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아베파들을 공화당에서 내치고 공화당의 레이건 정신을 가진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의원들 중심으로 퍼지려면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내에 있는 좌이파시오 블록, 좌이파시오 세력들도 좀 분위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좌우익 미국 내에 존재하는 좌우익 파시오 세력들을 좀 약간 좀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차기 중간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전략적인 패배, 전술적인 패배죠. 중간 선거에서 할 수가 있다. 이러면은 1타 3피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의 꿈을 접으시고 젊은 분들에게 넘겨주시면은 이게 어떤 시나리오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게 되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4년 아니면 8년이 되잖아요. 안 되면 4년, 길면 8년.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만 하고 만다 이러고 차기 주자에게 물려주면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미국 민주당 정부가 12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시절처럼. 레이건 때 어떻게 했어요? 레이건이 8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4년 했잖아요. 12년을 했습니다. 그러한 시나리오처럼 바이든이 4년만 하고 8년을 다른 미국 민주당 후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드라가 도식을 설명했죠. 미국 민주당이 정부를 잡으면 한국에서는 국힘당 대통령이 나온다. 국힘당 대통령이 최소한 10년에서 15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통일한반도 시기와 맞물리면서 무언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1타 3피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수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를 일부러 나는 건 첫 번째 아프간 철수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스펙타클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간 선거에서 약간의 전술적 패배를 하면서 미국 공화당과 미국 민주당에 있는 자유좌파와 자유우파의 힘을 키우고 양당에 있는 좌우의 파시오 그 음모론자들, 딥스 음모론자들을 미국 민주당에도 딥스 음모론자들이 있습니다. 말만 바꾼 양쪽의 좌우의 파시오 세력을 침몰시키는 그림. 이제 세 번째는 미국 민주당이 12년간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그러한 1타 3피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세계 경제, 미국 경제를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 시기나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수 있다. 아직까지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바연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 아직까지 테느님 검찰총장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 정도는 아직 구버너 입장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직까지 변방이에요. 뉴욕주 정도만 인드라 신경 씁니다. 인드라는 서울시만 신경 쓰죠. 경기도도 신경 안 써요. 인드라는 인천시나 1억 명 서울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민 몽골 박사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인드라가 왜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그 다음에 포드 대통령의 방안을 왜 다뤘나, 인드라 강조했죠. 우리 인드라 몽골 박사 좋아하는데 반중 친미, 그래서 반중을 앞세우는 게 몽골 박사의 특징이잖아요. 인드라 몽골 박사 좋아하는데, 인드라는 반중은 두 번째다, 첫 번째가 친미다. 몽골 박사는 이 친미를 앞세워야 돼요. 반중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는 친미입니다. 반중이라는 것과 친미가 충돌할 때는 친미를 택해야 된다. 이런 점을, 이게 몽골 박사와 인드라의 결정적인 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정세를 보는. 그 외에는 몽골 박사가 의외로 다른 음모론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딥스 음모론자도 아니야. 몽골 박사가. 딥스 음모론자들은 지금 신나가지고 바이든 까고 있잖아요. 아프간 철수. 딥스 음모론자는 그렇거든요. 주한미군도 철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몽골 박사는 인드라하고 견해가 거의 같아. 이것만 봐도 몽골 박사는 딥스 음모론자가 아니에요. 우익 파시오가 아니라고. 몽골 박사가 나름대로 이런 차이를 이렇게 딱 두는 것이 다 똑같아. 몽골도 딥스야 뭐 이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넘기지 말고 자세히 살피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도 잘 봐야 돼. 몽골 박사가 환빠도 아니에요. 환빠 피스무리하게 이 친구가 하여튼간 몽골 박사 머리가 똑똑한 친구예요. 그것만 아시면 된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몽골 박사가 정보 부족이다. 인드라도 10년 전에 요런 자유파시오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의 반미 부분을 좀 이렇게 고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일본에서 반미 아베빠들이 무수히 쏟아내니까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삼류 개쓰레기 소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이희소 뭐 원자력 핵개발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선전서 아주 그냥 어준이식 음모론을 막 쓰잖아요. 이게 인드라 볼 때는 비판적이거든요. 이게 자유파시오에 오염된 거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미한 적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거를 부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몽골 박사 얘기를 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 당시에 미국 방문했을 때 얼마나 환대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미국 민주당 아니에요. 같이 갑시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도식이 성립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 민주당과 한국의 공화당 이 도식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 공화당이 잡으면 한국에서는 반정민당이 잡고, 미국 민주당이 잡으면 한국에서는 박정희 같은 대통령이 정부를 차지한다. 이런 도시.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도 인정한 거 아니야. 아직 대통령 대기 시절이에요. 의장 시절이야. 박정희 대통령을 인정한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보다 먼저 인정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오늘날 노동당, 이스라엘 좌파죠. 이스라엘 노동당은 자유파시오가 아닙니다. 강령의 막스 레닌주의가 없어요. 강령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익파시오 입장에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강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노동당이라는 이름만으로 이스라엘 노동당을 다 사회주의, 자익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 자유파시오와
자유좌파를 구분해야 된다. 이스라엘 노동당은 자유좌파입니다. 그 자유좌파 이스라엘 노동당이 세계 최초로 박정희 정부를 승인했다. 그 당대에 어쨌든 빅터 로스차일드가 구별 황제였는데 케네디를 임명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임명했다. 이런 점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는 빅터 로스차일드, 김종필이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년 동안은 박정희 대통령이 빅터 로스차일드계로 활약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향을 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데이비 록펠러와 빅터 로스차일드 노선을 버리고 데이비 록펠러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이 대통령이 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김종필이 왜 2인자가 됐냐, 그리고 이우락이 왜 나섰냐, 빅터 로스차일드하고 연결되어 있던 연결고리였던 김종필이 60년대 활약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종잣돈이 필요한데, 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데이비드 록펠러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게 이유락이에요. 김종필은 그래서 대통령이 못된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변론에서 인들아 강조하는 게 뭐죠? 바로 닉슨입니다. 닉슨은 빅터 로스차일드 파도 아니고 데이비 록펠러 파도 아닌 깍두기라고 얘기했지. 깍두기인데 완충지대로서 데이비 록펠러가 CFR에서 최후로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67년에 명분은 베트남 전쟁인데 실제로는 빅터 로스차일드 당대 구변 황제에게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경론을 벌였는데 데이비 록펠러 중심으로 빅터 로스차일드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키자, 그런 결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곧바로 데이비 록펠러 계열 대통령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데이비 록펠러는 미국 민주당만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베트남 전쟁은 미국 민주당 정부 하에서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다 차기 정부는 불가피하게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 넬슨 록펠러는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이었어요. 록펠러 가문이지만 넬슨 록펠러는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넬슨 록펠러도 대통령 하면 안 되고, 할 사람이 없는가 미국 공화당에. 그래서 빅터 로스차일드 계열을 대통령 시킬 수는 없고, 넬슨 록펠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닉슨이 된 거예요. 닉슨이 1960년에 케네디에게 패한 다음에 거의 그냥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닉슨이 맨날 그냥 유대인 때문에 졌다 하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닉슨이 덕 찍혔고, 록펠러는 왜 그러냐면 넬슨 록펠러 때문에 록펠러 가문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 닉슨은 넬슨 록펠러하고 데이비 록펠러하고는 다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록펠러 가문 패밀리를 싫어했어요. 닉슨이. 그러니까 로스차일드도 싫어하고 록펠러도 싫어하고, 닉슨이 정치 그냥 말로 떠돌이였어요. 그런데 닉슨이 몰래 한국에 온 일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되기 직전에. 근데 박정희 대통령 보고받기로는 닉슨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러니까 만나주지도 않았어. 한마디로 푸대접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야. 정보를 딱 보고받기 닉슨 절대 대통령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온 거야. 근데 닉슨이 대통령 돼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날 국정원 애들 다 잘려나간 거야. 너는 이렇게 무식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율하기 부상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닉슨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닉슨이 개인 심리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있고 또 헨리 키신저하고 연결돼 가지고 중국을 키워야 되는 그 전략적인 그러한 어떤 당시 그 세계 전략을 짜놨기 때문에 미군 철수, 그러니까 미군 철수야 카터 때부터 생각하는데 아니야 닉슨 때부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게 닉슨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반미 아니냐?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닉슨과의 악연이에요. 닉슨은 그래서 나중에 쫓겨났죠. 워터게이트. 데이비 로펠러가 쫓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처음에 닉슨이 막 저런 식으로 나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국방력도 스스로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한 거죠. 그러는 와중에 포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뭐 내놓은 건 박동선 게이트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데이비 로펠러가 인사동에 올 정도로 미국이 70년대부터 대한민국에 집중 투자를 해줬어요. 빅토르 차일드는 투자를 안 했다고. 데이비 로펠러가 투자를 대한민국에 했기 때문에 한국의 중공업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원철 수석이 그래서 중공업과 유신체제는 뗄래야 수가 없어요. 당시에 국제정세와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유신체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냥 국내 정치만 보고 정치만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한 거 아니냐 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제 정세로 옮기고 당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었나, 그리고 그때 그 역할을 할 만한 대통령이 누가 있나, 지도자가 누가 있나 했을 때 박정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테네님,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몽골 박사가 친미가 아니고 반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중이라는 것과 친미라는 가치가 부딪혔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인드라는 친미를 우선 선택한다 이거죠. 이해가 안 되세요? 우선 가치가 중요해요. 우선순위. 난 반중도 하고 친미도 해. 뭐 친일도 하고. 근데 이때 우선 가치가 중요해요. 최우선순위. 이게 중요합니다. 루베스타인이 몽골 박사는 반미를 유도하는 느낌의 말을 많이 해서 제기 기준선 그리 높게 쳐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테네님 말씀도 맞고 루벤스타인 말씀도 맞는 게 왜 그러냐면 몽골 박사는 대체적으로 친미예요. 근데 이 반중이란 가치와 이 친미란 가치가 부딪혔을 때 그때는 가끔가다 그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반중은 조금 더 우위에 둔다 이거야. 몽골 박사. 이해가 되시죠? 테네님, 몽골 박사는 친미가 맞아요. 근데 반중이냐 친미냐 여기서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그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몽골 박사는 우익파시오도 아니고 환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딥스 음모론자도 아니고 반미 아베빠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인드라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몽골 박사는 아직 음모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대사에서 국유본을 제대로 이해를 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반중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운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주사를 놨으니 이제 카리스마님 어서 오세요. 이제부터 이제 몽골 박사 얘기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올드티브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몽골 박사, 인드라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프간 역사에 대해서는 국유원론 관점에서 나중에 시간 널널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전환하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몽골 박사가 시아파와 순위파 특징을 나눴는데, 시아파는 반미가 확실하죠. 자신의 무기 공급,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때문에 친소였고 반미였잖아요. 반면에 IS, 그러니까 순위파들, 과격파들은 예를 들면 탈레반이나 IS의 특징은 반미가 아니라 반공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반공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미국도 반대하지만 중국도 반대한다 라는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반공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선순위에 둔다, 반중을. 탈레반의 묘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잘 지적했어요. 이런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또 인드라 이런 차이를 이렇게 말해주는 걸 좋아하잖아. 대리다니까. 차이가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탈레반은 반미보다 반공적 성향이 강하다는 게 특색이다. 그 다음 미국의 급격한 영향력 확장. 자, 냉전 때보다 중동에 더 많은 미군의 영향력, 미군 기지가 있었다. 이렇게. 저 당시에도 무슨 이라크 이렇게 다닐 때도 항상 미국은 엄살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신들의 평가가 어땠냐면은, 당시에 미국 행정부의 외교 실패, 오늘날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 실패를 이야기하죠. 외신에서. 저게 엄살이에요. 근데 실제로 결과로 딱 나온 거 보면 미국이 철저하게 국익을 챙겼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몽골 박사가 얘기하죠. 미국이 주도한다 안 한다 이런 어떠한 명분보다 세계 국제 정세, 세계 질서는 자본에 의해서 움직인다. 인드라가 얘기하고 성통하잖아. 자본, 이익 중심이다 이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그냥 허망뿐인, 미국이 그냥 자기 돈을 아프간에 쏟아부으면서 미국 자존심을 지키느냐, 아니면 미국 아프간 철수로 인해서 1타 3피 뽕을 뽑느냐,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다. 바이든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은 올바른 겁니다. 자랑 보고 이건 국유본 지시를 받은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는 당연히 바이든의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알리바이, 정당성이 완벽해야 되니까.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게 보이려고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비판해 주는 거다.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딥스모론자들이 탄핵!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돼요.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했죠. 바이든 3개월만 인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음에 바이든도 믿었던 아프간 30만 대군 알고 보니 싱크탱크 추정차 이런 게 몽골 박사가 딥스모론자가 아니란 이유지. 바이든도 속았대.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싱크탱크 추정치에 바이든 대통령이 속았어요? 정말로 속았을까요? 속은 척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게 인드라고 몽골 박사가 같아. 엄살 부리는 거라니까. 엄살 부려줘야 되거든 지금. 인드라 얘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죠. 지금 진행 과정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까 몽골 박사? 안 한대잖아. 몽골 박사 얘기나 인드라 얘기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 예. 몽골 박사는 일본과의 관계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사또 에이사쿠 얘기를 했는데, 에이사쿠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예, 인드라도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사또 에이사쿠 핵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한 적이 있으면, 그 10년 전 때는 인드라가 자이파쇼에 오염돼 있을 때 가지고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정세를 파악을 못했는데, 인드라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또 에이사쿠는 그 키시라고, 예, 전범이에요. 예, A급 전범. 네, 친척이죠. 예, 친척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은, 예,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서 온 조선계예요. 예, 한국계가 아니고 조선계. 예, 조선계 후손입니다. 사또 에이사쿠나 키시나. 근데 왜 사또, 그러면은 다 얘 그냥, 예? 밤에 아베빠 아니냐? 사또 에이사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사또 에이사쿠는 전두환과 같은 역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두환. 예. 당시에 일본에, 예, 우세했던 애드 세력이 있으니까, 예? 그 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일본은 좀 안보를 강화시키려면은 인정하되, 거기서 가장 온건한 애로 사또 에이사쿠를 주고, 말하자면 지금 탈레반에서, 네, 제일 온건한 애가 지금 정부, 네, 수반을,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듯이 지금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디오피아가 원래, 네, 자이파쇼 출신이거든요. 근데 자이파쇼에서 얘를 임명하면서 그 자이파쇼 세력과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대통령한테 노벨 평화상을 줘요. 이런 방식이 사또 에이사쿠 있었어. 일본의 애들이 상당히 그 반미 색채가 짙었는데, 네? 친미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또 에이사쿠를 분리시켜내고 사또 에이사쿠에게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 미국이, 네, 그리고 국유본이 키운 겁니다. 사또 에이사쿠가 막 집권했던 시기는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막 국유 황제가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 일본 내에서 온전한 친미 세력을 키워내지 못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닉슨을 키우듯이, 닉슨이 이렇게, 예, 완충지대 아니었습니까? 전두환도 완충지대. 물론 한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대통령이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장치로서 사또 에이사쿠를 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일본 국내 소식은 생략하기로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예. 루베스타님 여러 우파 채널 돌아다니면서 바이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수전님 맥주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시반 잡음은 저만인가요? 아, 이거는요, 내일부터, 내일 방송할 때부터는 냉장고 소리예요. 냉장고. 예. 아, 맥주 기계가 요즘 조용하잖아요. 했더니 이제 방송할 때마다 저 저 냉장고가 돌아가네요. 예. 저 냉장고만. 예. 인드라가 맥주 기계 전원 장치를 분리시킨 다음부터 맥주 기계 조용하잖아. 소리가 안 나잖아. 예. 이제 내일 방송부터는, 예, 제가 저 냉장고만 방송 도중에 꺼놓겠습니다. 지금 꺼놓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조용하죠? 네. 아이, 왜 방송 시간에 저 갑자기 에어컨이래. 저 냉장고 저게. 예. 홀에 있는 냉장고가 우리 지금 한 7대 되거든요. 예. 조금만 유독 윙윙 소리가 나네.
예, 소리 작아졌죠? 예. 내일 방송부터는 전 냉장고 꺼놓고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해주시면 인드라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맥주 기계 조용하잖아. 끊기지도 않아. 이거 무슨 조화야. 한전에 스파이가 간첩이 들어갔나? 한전이 운전비 파쇼 거 아니에요. 한전에서 뭔가 킬빌이 아니라 한전에 간첩이 있나?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몽골 박사, 자, 미국은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끝으로 하고 싶어요. 몽골 박사 얘기 잘했고 1, 2, 3번 한번 이런 몽골 박사가 가끔 가다가 히트 쳐요. 인도네시아가 몽골 박사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몽골 박사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인드라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반미 아베빠들의 길은 뭐냐? 향후에 2025년 이후에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혹은 남북 화해의 길로 반쪽 정은이 돼진 다음에 반쪽 일성 일가가 그동안 반미 아베빠가 연결고리였던 반미 아베빠들 반쪽 세력들이 사라진다면 반미 아베빠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일본과 반미 아베빠를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드라는 강조하잖아. 일본의 주류가 친미난 인드라는 친이다. 친미 친일. 그러나 이 반미 아베빠하고는 분명히 선을 갈라야 된다. 왜? 반미 아베빠가 박정희 대통령을 정권 퇴진을 한 것이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물러가라 했던 배후 세력 중에 하나가 반미 아베빠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시키고 안보를 튼튼히할수록 반미 아베빠의 이익에 저해되기 때문에 문해 춘추 상기를 동원해서 반미 아베빠가 박정희 대통령 타도하기 위해서 퇴진시키기 위해서 대학가의 간첩들 대거 침투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미 아베빠가 사실상 국제사상을 만들었고 오늘날 날조된 역사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반미 아베빠 홍룡회가 박정희 대통령을 오늘날 박정희 반쪽 노면 문전비 파쇼가 그렇게 맹신하는 박정희 대통령에는 음의 자료들이 대부분 이 반미 아베빠가 만들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날조된 99% 날조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1970년대부터 이순신 장군, 그동안에 이순신 장군이 모르는 국민도 많았거든요. 이순신 장군 영웅 만들기에 들어갔고 왜 그렇게 했겠소 갑자기. 이 반미 아베빠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첫 번째 경제적인 면에서 대한민국을 부패시키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차관이나 외자 같은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를 깐다, 무슨 포항제철을 만든다 이랬을 때 자기네가 심어놓은 일본 간첩들 혹은 반미 아베빠들을 승진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뽑아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무능하지만 이 사람은 반미 아베빠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 사람을 임명해. 박정희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고. 근데 반미 아베빠 입장에서는 화가 났죠. 무능하지만 대한민국을 운전비 파쇼처럼 무능무패한 애를 공무원에 심어놓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인사원칙에 청렴 공정하게 인사원칙을 수립했기 때문에 부패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반미 아베빠가 박정희 대통령을 없애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박정희 대통령이 사라져야
몽골 박사가 얘기하는 일본의 보통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다시 해상 전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생기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국제 안보면에서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 반미 아베빠들이 뭐라고 강조하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은 순전히 일본 자본 덕분이다. 100% 날조된 겁니다. 날조예요. 60년대 한일 배상금 그 한일 협정도 미국이 국유본이 지시한 거예요. 그 60년대 때 그 자금 모조리 포항제철에 투자한 거 외엔 없어요. 말하자면 70년대부터 했었던 중화학공업은 데이비 록펠러가 투자한 겁니다. 네. 일본과 일본 기업들은 대한민국에 기술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고 버텼어요. 근데 미국에서 주라고 하니까, 국유본이 안 주면 너네 아장난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준 거야. 그래도 비싸게 줬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은 일본 자본 덕분도 아니고 반미 아베빠 덕분 전혀 아닙니다. 네. 데이비 록펠러, 국유본, 미국 덕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미국을 없애고, 이 반미 아베빠는 미국의 역할, 국유본의 역할, 미국 자본의 역할, 데이비 록펠러의 역할, 그거 쏙 빼고 지네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우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미우니까. 산깨 7시간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족주의 파시와 트아베빠, 반미 아베빠 둘은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둘 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에선 같아요. 트아베빠, 딥스무론자, 자위 파시오들은 목적이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태네님께서 저번에 질문 주신 게 있죠.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되는데 문전비는 왜 이렇게 버티냐. 보세요. 촛불 쿠데타 때 일본에서 반미 아베빠 노조가 와가지고 촛불 쿠데타 참여했고, 중국 시진핑 간첩애들이 촛불 쿠데타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시진핑 딥스 무론자들이 지원하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어떠냐? 보세요. 시진핑이 정권 교체에 찬성하겠습니까? 국유본이 흐름이 있으니까 시진핑이나 반쪽정은이 할 수 없다고 여길 따름이지, 여전히 문전비가 낫죠. 대한민국의 무능부패한 문전비 파쇼 따위가 집권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 유리하죠. 반쪽정은도 그렇고, 물론 반미 아베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여러분 지금 반미 아베빠와 스가 정부를 분리하셔야 돼요. 인들은 스가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스가는 반미 아베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방이 문전비 파쇼 정권이 무능부패하다는 걸 세상이 다 알지만 가급적이면 버텨주기를 바라는 굵은 귀족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굵은 본사의 뜻은 있는데 최대한 왜 그런 게 있잖아. 직장 상사가 오더를 때려도 거부나 안 하는데 밑에서 사보타지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 끌기잖아. 괜히 평상시에 안 하던 규칙 엄수하기,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끄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하지 않으니까 굳이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어요. 촛불 쿠데타 때는 자신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니까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 거기에 이해가 맞아떨어지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 거고 촛불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만, 지금 문전비 파시오를 빨리 본사에서 명령 오더가 떨어져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반미 아베빠나 시진핑이나 반쪽정은 입장이 돼보세요.
우선순위가 아닌가 자꾸 순위로 밀리는 거야. 그래도 구현 본사에 오덕은 떨어졌으니까 하긴 합니다. 딱 이런 입장이에요. 예,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간에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딥스모론자들 그리고 지나친 일봉들은 예, 미국을 우습게 봐요. 그거 자체가 반미야. 예, 이해되시겠어요? 예, 힘들어 강조하잖아요. 우익 파쇼 구문법은 간단해요. 한국에서도 한국이 최고야. 환빠만세. 응? 파쪽정원 만세. 시진핑도 인도가 시진핑 파쇼라고 자신있게 가는 게 중국이 세계 최고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야. 뭐 이란에서도 이란이 세계 최고야. 이런 애들이 우익 파쇼예요. 예, 냉정하게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니까. 세계 최고 혹은 세계를 주도하는 정부는 미국 정부죠. 그거를 부정하는 애들은 예, 일단은 파쇼. 예? 무조건은 아니지만 조건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간다. 예, 예? 우리가 최고야, 세계 최고야. 두 번째 반미 성향을 가지면 일단은 파시즘 조건에 부합된다. 그리고 자주란 말을 자주 쓰면 파시즘. 그다음 민주화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 파시즘. 예,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합니다. henkiyo님 구독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반미 아베빠가 만약에 이렇게 예? 반쪽정은 애들이 제거된 다음에 향후에 반미 아베빠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점이겠죠. 예, 그 얘기는 이제 몽골 박사가 얘기를 특별히 안 했는데 인드라가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예? 미국은 결코 몽골 박사와 인드라의 공통점은 미국은 결코 예, 인도 태평양의 권한을 예, 일본에게 안 줍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호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함대가 같이 연합 훈련하는 의미가 뭐냐면 반드시 일본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혼자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을 묶어두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함도 있지만 예, 또 다른 목적은 일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건 영국 때도 그랬어요. 그치? 100년 전에 예, 영국이 뭐 그레이트 게임, 뭐 인드라가 뭐 자세, 예? 그 다음에 무슨 예? 러시아 무슨 뭐 남아 그런 건 이제 세계사에 있는 얘기고 국언론으로 관점 보면 세계사가 다르게 보여요. 예, 어쨌든 예, 영국도 그랬고 예, 영국이 왜 그 만주엘 무혈시 비상하게 놔뒀나? 예, 해상 권력 때문이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때 미국은 결코 인도 태평양 지역을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일본은 절대로 보통 국가가 될 수 없다. 그것을 하려고 했던 애가 바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 버티면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애야. 얘는 이상한 애였다고. 응?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려고 했다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예, 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이 반미 아베빠가 원한 대로 일본은 예, 보통 국가가 되고 보통 국가가 된다는 것은 예, 자위대가 이제 막 예? 태평양 전쟁 시대처럼 막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예? 반미 아베빠가 염원하는 거라고요. 그걸 미국이 허락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건 몽골 박사 인드라의 예? 공통점입니다. 그 아베빠가 어떻게 갈 건가? 예. 해양 쪽으로는 꿈도 꾸지 마라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 과거의 영국의 예처럼 일본이 향하는 건 해양이 아니라 러시아로 가라. 이렇게 자꾸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예. 만주나 러시아로 신경 써라. 이렇게 되는 거고,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예, 해양함대, 예, 이건 어딜까요? 독자적 해양함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반미 아베빠적인 환빠스러운 우익파쇼적인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그저 미국 연합함대 일원으로 인도태평양을 미국과 같이 안보를 책임지는 이건 예, 최고예요. 최고.
예? 그래서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언제나 친미를 가장 우선으로 된다. 반중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 일본 반미 아베빠가 반중하니까 우리 편이다? 착각입니다. 예? 반중이냐 친미냐 우선중이 왜 중요하냐. 반미 아베빠가 딥스 음모론자가 반중하니까 저 사람도 우리의 친구입니까? 딥스 음모론자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반중이지만 친미가 아니기 때문에. 반미 아베빠가 반중해도 반미 아베빠가 친구입니까 우리? 아니죠. 반미니까. 이해가 되세요? 누베스타님, 제가 그래서 반중 친미라고 안 하고 친미 반중이라고 합니다. 왜요? 네, 파랑님, 친미 반중. 그래서 우리 몽골 박사가 인드라 이 방송을 보신다면 앞으로는 친미 반중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반중한다고 우리 편이 아니다. 네, 이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10시네. 오늘 1시간 좀 넘겠네. 딱 여기까지 얘기하고. 어쨌든 몽골 박사 좋아합니다. 인드라가 앞으로도 이런 좋은 방송 많이 하기 바랍니다. 몽골 박사 인드라의 공통점은 유튜브에서 쫓겨났다. 방폭화됐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되고요. 지금 3개월 동안 바이든 대통령 고생 끝에는 악이 옵니다. 그 다음 물망초 2000 학살 사건 진상규명 추가 요청.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저지른 학살 사건. 이런 물망초라는 조직이 있었네요. 자유아시아 방송. 그 다음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한국으로 치면은 김기현, 국힘당 원내대표가 김기현이죠. 김기현. 바이든 탄핵 추진 가능성 일축. 보시면 돼. 그리고 이 사람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미국 공화당 개혁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저께 뭐 에프코타지 비판할 때 얘기했지만 간단합니다. 대륙주가 한말과 레이건 정신을 합치면 돼요. 넬슨 록펠러는 죽었고 공화당 록펠러 공화당은 사라졌지만 다시 부활시키고 푼 게 대륙주의 생각이다 이거야. 미국 공화당에도 록펠러 공화당이 다시 부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전에 빅토 로스알드 성향의 넬슨 록펠러가 아닌 그러한 록펠러 공화당 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인드라가 이거 이 록펠러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연결되나 이렇게 뉴욕타임즈 기사 보고 했는데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레이건 정신과 뉴라이트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대륙주의 록펠러 공화당 이런 정신이 뉴라이트 레이건 정신과 대륙주의 록펠러 공화당 정신이 만나는 그 지점, 이것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향후 미국 공화당 주류가 될 수 있는, 향후에 정권 교체까지 갈 수 있는 미국 공화당의 개혁의 길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딥스모론에 빠지면 답이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문좀비 사위 제임스 이스타항공 아시죠 이거? 근데 이런 어떤 김태우 수사관의 촉들은 조국 사건에서 봤을 때 대부분 김태우 수사관의 어떤 추정은 사실로 드러난 게 굉장히 많다. 김태우 수사관의 추정 첫 번째, 제임스는 청와대 안에서 은닉하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정권 교체 대비해서 제임스가 이스타항공 관련 사건 등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또 정권 교체 조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위장위원 허위 채권 확인, 충격적인 조국 일가의 범행. 조국 얘기는 조국 입사 시간 24등 확인되자 입시간 침묵, 조국처럼 인터넷 관종이 침묵했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방송 김소연 변호사 조민 학력 취소.
근데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취소했다. 이게 내로남불이 조로남불이죠. 예, 김소연 변호사 화이팅! 까방권. 예. 그 다음에 골룸박 훼손한 20대 편하게 누워있어서 싫었다. 그래서 시신을 파헤쳤네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성추행한 골룸박이 곱게 죽는 것을 꼴보기가 싫었다. 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신까지 파헤치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는 없어요.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지금 이것도 결국은 이 친구도 중2병 문전비 파시오 치아에서 좌우의 파시오로 양극단으로 나눠져서 중2병이 강화된 양상이다. 우려스럽다. 빨리 문전비 좌파시오 정권을 정권 교체시키지 않으면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나라가 지속되면 중2병 친구들이 자연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파시스트, 사이코가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막아야 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이 이 친구는 자수했어요. 보니까 이 친구는 이런 건 확신범이거든요.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 거라고 봐야 돼. 자수했어. 잡힌 게 아니라. 이 친구 신념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친구들은 사회가 더 이렇게 잘 배려해야 된다고요. 좋은 길로 가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문전비 좌파시오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미혼 여성 스캔들, 제명이 대선 망했다, 멘붕, 니깡내깡. 이게 이제 제명이가 이제 인드라가 섹스 문제는 뭐 이렇게 성 문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돈 문제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하니까 돈 문제, 낙연이가 얘기했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뭐랄까 이건 퉁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뭐 김부선 만난 적이 있다는 식으로 인드라 자세히 뉴스는 못 봤어요. 그래서 김부선 언니의 얘기가 점점 더 신빙성이 있게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제명이 캠프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지 않나. 판단차고. 인드라가 제명이 캠프할 때 충고 한마디 할게. 결코 김부선 언니를 무시하면 안 돼요. 김부선 언니 대가 센 양반이야. 김부선 언니는 제명이 캠프에서 김부선은 우습게 여기는 순간에 대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사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겁니다. 김부선 언니를 무시했다. 김부선 언니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약간 비슷한 게 일당백이야. 만 명이 와서 자기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보일러 열사냐. 보일러 열사 맞나? 성깔이 이쪽으로 특화된 사람이야. 인드라 다른 사람 같으면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 이런 방면으로는 김선이 밤에 잠을 잘 자요. 대신에 몸무게가 쫙 빠졌잖아, 인드라처럼. 밤에 잠을 못 자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자존심 하나로 여태까지 버튼 여자야, 뭐 이러면서 독종이야, 뭐 이러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제명이 캠프. 김부선 언니는 빤스 벗고 광화문에서 춤출래 제명이한테 한복하려면 차라리 제명이한테 한복하느니 광화문에서 빤스 벗고 춤출 언니야, 말하자면. 각오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이 캠프가 김부선은 언니를 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제명이 깔 생각이 없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10대 가짜뉴스, 안민석, 순실이 언니, 참.
이거 지금 내로남불 법에 따르면 안민석 어떻게 돼요? 구속감이죠. 그리고 이준석 정원의 심실기 청관이 경선을 고칠 수 있다.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이건 준석이가 당대표 되는 순간에 유승민? 그 다음에 또 누구야? 그 뭐야 우리 김 할아버지 신경 쓸 게 없어요. 원래 그런 거라 정치는. 준석이는 준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준석이가 유승민 편 든다? 아니지. 그리고 인드라가 또 많이 푸시업을 해주잖아. 준석이 일 잘한다고. 일 잘하잖아 이 준석이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정치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 정치인들은 과거만 보면 안 돼. 과거 데이터로 쟤는 원래 유승민 계였어. 쟤는 원래 김영삼 계였어. 쟤는 원래 이해창 계였어. 쟤는 뭐 또 어디 뭐야? 친이명박이야. 얘는 친박이야. 다 과거의 구분법입니다. 이날 강조했잖아요. 오늘의 정치는 오늘의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정치예요. 발정민주당도 이재명이냐 친재명이냐 친낙연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국힘당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의 정치를 말해야 된다. 친박, 친유승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언론이 찌라시가 심심하잖아. 애들이 이런 거. 그런 용이에요. 그건 믿지 마세요. 언론에서 떠드는 거. 뭐 저기 뭐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기자들 찌라시들이 막 떠드는 게 다 사실이 아니잖아. 그렇죠? 판매 보수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찌라시성 기사들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유튜브에도 마찬가지고. 핵심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그리고 국일본이 반정민주당과 국힘당 대선 후보로 누구를 고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성렬형 대 H후보 가세요. 저는 H후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3개월만 참으시면 돼요. 성렬형. H의원에 대해서 별로 까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인드라는 제명이 그래서 인드라 얘기하잖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인드라는 제명이 안 까듯이 H의원도 3개월 동안 안 까요. 만약 3개월 이후에도 H가 다른 행보를 보인다면 그때는 깔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 나 유승민도 안 까잖아. 자, 지금 3개월 동안은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명이도 안 까고 H의원도 안 까고 유승민도 안 까요. 근데 3개월 뒤에도 만약 그런다면 그건 이제 인들한테 타켓이 되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국회 국감이 중요합니다. 매년 국감이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역점을 덜 게 정기국회 국감입니다. 국장감사 특히 이렇게 정권교체 말기에 정권교체 직전에 이루는 국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좌관들이 새벽 5시에 퇴근하는 인드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진짜 새벽 4시에 퇴근해서 오전 6시에 출근하는 게 보좌관이에요. 정기국회 국감 준비할 때 보좌관들이 새벽 4시에 퇴근하고 오전 6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22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청파할 때니 자신 있으면 오라. 뭐 택배 노조 간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그리고 잭 선생 CCTV 실수실에 된다는 겁니까? 아우 잭 선생 모처럼 난 이래서 우리 잭 선생이 한국의 의사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의사가 우리 잭 선생이에요. CCTV에 대해서 날카로움. 어떻게 보면 의사니까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 뭐 얘기했겠지가 아니에요. 야, 이런 노림수가 있었구나. 반쪽 민주당 역시. 노림수는 겉으로는 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한 어떤 저쩌고 근데 실제로는 병원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구나. 대단한 놈들이구나. 자식들.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죠. 반쪽 좌우 파시온이 항상 내건 면부는 콜 좋은 것이고 실제적인 이익은 다른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첫 수영. 그렇죠. 갑질 대신 고통 분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사의 자세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정론을 펼쳤던 우리 첫 수영. 첫 수영도 3개월만 참으세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 수천장이 40년 인쇄업자. 뭐 이봉규 선생. 자, 다른 건 이제 인드라가 이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인쇄업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음모론이 아니라 딥스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인쇄업자 같은 말이 필요합니다. 인드라 앞으로 인쇄업자 이 분을 좀 중심으로 볼 겁니다. 우리 카리스마님 인쇄업자 이렇게 당분간은 3개월 동안 이렇게 볼 겁니다. 가세요. 딱 이 3가지만 관점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당분간 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드라 분명히 4.15 부정선거 치자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대한 어떤 열정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된다. 그러나 딥스 음모론자와 밤의 아베빠 때문에 진상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 딱 그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여행 금지 1년. 왜 북한이 대화하자는데 떡국을 주겠다는데 반쪽 정원이 왜 저렇게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쟤네들 전략은 간단해요. 반쪽 정원의 전술은 간단해요. 트럼프 때는 트럼프가 호구니까 뭔가 했는데 그다 망신당했지만 나중에 미국 의회에서 강력하게 트럼프에게 태클 거는 바람에 트럼프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을 박차고 나올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미국 의회가 국유본이. 만약에 미국 의회 중간선거나 이럴 때 공화당이 압승을 했다면 그러면 하노이 회담 때도 트럼프가 막말을 했을 거라고요. 중간선거 때 적당하게 패배함으로써 트럼프의 목을 쥘 거죠. 그게 하노이 회담 실패로 귀결된 것이고 반쪽 정원이 나가리가 된 거죠. 망신을 당한 거죠. 이해가 되셨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 뭐 반쪽 정원 여론이 역지사지로 반쪽 정원 입장에서 지금 어떤 입장이죠? 간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좋은 꼴 못 봤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미국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반쪽 민주당은 좋은 꼴이 본 적이 없어요. 미국 공화당이 들어서야 반쪽 정원한테 떡고물이 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는 버티기, 시간 끌기, 밤에 아베빠처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뭐다? 그냥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화 안 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이나 미국 민주당 정부가 물러날 때까지 계속 고립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해서. 지금이 만약에 공화당 정부라면 반쪽 정원은 저렇게 안 나와요. 근데 미국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반쪽 정원이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미국 공화당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호구가 아니거든요. 트럼프만 호구였어요. 부시가 호구였습니까? 아닙니다. 레이건이 호구였어요? 아니에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를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계속 강조했지만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를 분리해서 사고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동열 아직도 간첩이 존재한다. 이분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각에서는 간첩이 대한민국에 한국에 5만 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수사관 경력으로 말하면 그럼 벌써 대한민국이 적화된 거다. 그거는 낭설이다. 가짜뉴스다. 한 10,000명쯤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인드라 볼 때도 적절해 보인다. 이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인드라가 자유파쇼 운동권이었고 이 종북파애들 사고방식을 좀 알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봐서 감은 다 잡고 있어요. 유동열 얘기, 이 수사관 얘기가 대체로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해제철소 폭동은 창작된 거짓말이다. 주성아 기자. 이러면은 인드라가 지지해요. 주성아 기자가. 팩트 우선시. 인드라가 지금 뭐 이렇게 논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주성아 기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런 면들은 오히려 진실 찾기, 남북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이러한 지적은 좋은 일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1교표 지상낙원의 꿈, 인간이 아닌 악마 반쪽일성 먼저 죽는 것이 한스럽다. 북한 기국 제1동포에 배반당한 지상낙원. 요게 이제 인드라가 저건 20년 전 얘기. 제1교포 아가씨, 아버지가 북송선을 저 친지가 북송선 타는 바람에 아버지가 딸에게 너는 남한에 가서 대한민국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온 친구죠. 저 때는 인드라가 자유파쇼 시절이었습니다. 자유파쇼 시절. 지금이라면 저 제1교포 여성분에게 다른 얘기를 했을 거로 봅니다. 저는 20년 전 때, 아니다 30년 전인가 맞아. 30년 전 얘기야. 인드라 20대 때 겪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군대 막 제대한 다음에 전역한 다음에 했던 얘기여서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일본이 한국에서 탐내는 것 탑10, 박정희 대통령, 삼성전자 뭐 다 알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언니 아우지 언니 개그 본능. 너무 인드라 이거 보다가 음료수 먹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뿜었어. 이거 진짜 뿜었어. 이거 먹고 있다가 이 언니 저 슈퍼챗 받았다고. 이건 또 뭐야 이거. 정권 교체되면 뜬다니까 이 언니. 아우지 언니의 언니. 슈퍼챗 쏘면 하여튼가 자동으로 노래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재밌는 언니야. 개그 본능 언니. 그렇고, 그 다음에 손흥민. 이 손흥민이 보니까 이 얼굴 천재야. 정한이 형만 얼굴 천재가 아니라 축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네. 키도 크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재능을 한꺼번에 몰아주셨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화이팅. 얼굴 천재야. 앞에는 언니들이 다 오징어네. 그
손흥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앞에 언니들을 다 오징어 분들을 특별히 초대하신 건 혹시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오징어라고 표현해서 언니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우리 깡미, 우리 생존의 필수 우리 깡레이더 특전사 생존의 달인 깡미. 인드라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건 못했어요. 파리를 못 죽였어.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왔어. 군대에서 이제 요리하느라고 닭을 잡아야 되잖아. 개구리 튀기고. 이 채식주의자 인드라가 그런 걸 닭의 목을 치는 개구리를 막 배를 갈라서 창자 꺼내고. 이거 보니까 우리 주부들이 대담해야 돼요. 요리하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생물이긴 하지만 막 조각조각 내는 거야. 어떻게 보면 비유가 끔찍할지 몰라도 시신을 토막 내는 거야. 말하자면 요리가 또 이게 담이 있어야, 담이 없으면 이 요리도 못해요. 탁탁 다 잘라내야 되고 하다못해 무슨 갈치 조림할 때도 갈치 딱 잘라내야 돼. 그거 이렇게 쉽지 않거든. 비위가 약한 사람들. 무바이님이 더 닭 잘 잡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 이 인드라는 이 모고스텔리 10년 전에 이 모고스텔리 보고서, 국방보고서 2025년 중시했죠. 기후변화. 이 아프리카에 눈이 내린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시베리아나 만주는 앞으로 더더욱 더워질 거다. 옛날에 시베리아 만보스 코끼리가 막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시베리아가 지금의 툰드라 지역이 만약에 온난화된다면, 농사를 짓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굉장한 뭔가 필요해집니다. 세계사를 바꿔야 될 만. 다시 말하면 러시아를 저대로 두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또 중국을,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중국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만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제준동포 말씀에 따르면 하얼빈 같은 데서는 영하 40도 50도 되는 그런 데였다고. 그런 데를 한국인들이 개간한 거 아니에요. 연해주하고. 그런 땅인데 이게 만약에 옥토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만주와 시베리아를 국유화는 결코 자시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아프리카가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하라의 폭설이 떨어져요. 기후변화는 우리의 상식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25년이면 미국에서 국유본이 기후무기를 완성한다고 이미 20년 전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0시 30분. 거의 1시간 반 동안 했죠. 오늘 좀 특집이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드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부전지식한 친구 때문에 인드라 웃잖아.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웃고 가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언제나 내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살았나 늘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 지금 이 삶을 다하는 날까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